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에서는 함수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메인 함수 하나로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C 언어로 작성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개의 함수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챕터 10장에서 함수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함수로 구성해서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함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학습할 것입니다. 이어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의 리턴 밸류 반환값과 매개 변수에 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함수의 개념 부분인 것입니다. 함수는 크게 라이브러리 펑션과 사용자 정의 펑션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내용은 사용자 정의 함수, 즉 우리가 만드는 함수인 것입니다. 함수는 항상 함수 이름을 쓰고 가로, 소가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함수 이름 다음에 소가로가 있으면 함수인 것입니다. 함수는 인수 또는 파라미터에 의거 결과값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프린트 펑션도 라이브러리 펑션인 것입니다. 라이브러리 펑션 내에 기록되어 있는 베이직시, 인용부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베이직시, 이러한 것들이 인수 또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수 또는 파라미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라이브러리 펑션인 경우에는 출력이 베이직 C가 될 것입니다.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것은 함수 내부에서 수행되는 프로세스에 관한 분석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라이브러리 펑션은 컴파일러 개발 합체에서 헤더 파일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분석 없이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수에 관한 내용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판기가 없는 경우에는 커피를 주문받고 또 커피를 제공하는 작업을 매번 손님이 올 때마다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님이 오면 커피 주문을 받는 것입니다. 주문을 받은 후에 커피포트에서 물을 끓여야 되는 것입니다. 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문한 커피를 컵에 타는 것입니다. 보통 커피인가 또는 설탕 커피인가 또는 블랙 커피인가에 따라서 해당하는 커피를 컵에 탄 다음에 커피 포트에서 끓인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저어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이러한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메인 함수로 커피를 주문받고 또 커피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오면 커피를 주문받고 또 커피를 타서 손님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메인 함수 하나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shop include 문장입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입니다. 커피라는 정수형 변수 선언한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주문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커피 드릴까요? 1. 보통 2. 설탕 3. 블랙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손님은 1 또는 2 또는 3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선택한 값은 스캔 펑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1, 2, 3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d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입력한 값은 커피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뜨거운 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종이컵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커피의 종류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위치의 아규먼트 값, 커피인 것입니다. 커피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정수값입니다. 만약에 커피 값이 케이스 1이라고 한다면 프린트 펑션 문을 이용해서 커피를 타는 것입니다. 보통 커피를 타고 스위치 케이스 문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커피 값이 2라면 2는 설탕 커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설탕 커피를 타는 것입니다. 설탕 커피를 타고 스위치 문을 브레이크,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케이스 3 문장인 것입니다. 3번
커피를 주문한 경우인 것입니다. 따라서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커피를 타는데 블랙 커피를 타는 것입니다. 커피를 탄 다음에 브레이크, 스위치 케이스 문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디폴트, 즉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닌 경우에는 디폴트 문장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무거나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 문을 브레이크 탈출하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 문을 이용해서 물을 붓는 것입니다. 또 프린트 펑션 문을 이용해서 스푼으로 저어 녹이는 것입니다. 두 줄 바꾼 다음에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손님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손님, 커피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두 줄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커피 드릴까요? 하고 1 보통, 2 설탕, 3 블랙이라는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손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1 또는 2 또는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뜨거운 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이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설탕 커피 2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설탕 커피를 타는 것입니다. 물을 붓고 스푼으로 저어서 녹인 다음 손님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계속 오는 경우 7번 문장에서 24번 문장까지는 계속 손님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손님에게 주문을 받고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종이컵을 준비한 후 주문받은 커피를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붓는 것입니다. 스푼으로 저어서 녹인 후에 손님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이러한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계속 오는 경우 반복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복되는 작업은 커피 머신으로 대체하면 굉장히 편리할 것입니다. 자판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손님에게 주문을 받으면 바로 자판기에서 커피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커피를 손님에게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님에게 주문받고 손님에게 제공받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커피를 만드는 작업은 커피 머신에게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이러한 커피 머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함수로 만들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손님이 올 때마다 함수를 호출해서 쓸 것입니다. 커피 머신과 동일하게 반복되는 작업을 하나의 함수로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shop include 문장인 것입니다. 먼저 반복되는 작업을 하나의 함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integer라는 명령어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함수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호출한 함수에 되돌려주는 값이 integer, 정수형 값이라는 것입니다. return value의 타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되돌려주는 데이터 타입이 integer라는 것입니다. 함수명은 커피 머신이라고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함수에는 항상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수학에서도 우리는 fx라고 펑션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x에 관한 펑션 할 때 x를 소괄호 안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연에서도 마찬가지로 함수는 항상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로 안에 표현되는 값을 일명 아규먼트, 인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명 파라베타 또는 매개변수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수값은 호출하는 함수로부터 넘겨받을 것입니다. 호출한 함수가 넘겨주는 데이터는 버튼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버튼은 정수형 변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호출하는 함수로부터 넘어오는 데이터 역시 정수형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커피 머신에서 수행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뜨거운 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종이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손님이 주문한 커피에 따라서 커피를 타는 것입니다. 1번이면 보통 커피를 타고 버튼이 2이면 설탕 커피를 타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튼 값은 호출한 함수로부터 넘겨받는 값인 것입니다. 따라서 버튼 값이 3이면 블랙 커피를 타면 되는 것입니다. 1, 2, 3번 아니면 아무거나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거나 타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 브레이크 문에 의해서 스위치 문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물을 붓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스푼으로 저어서 녹이는 것입니다. 커피 머신 함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return 0이라는 문장인 것입니다. 0을 되돌려준다는 것입니다. 호출한 함수에 0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메인 함수에서 커피 머신 함수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 0을 되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커피 머신 함수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장까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호출한 함수에 0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는 프로그램 내에서 꼭 하나는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에서 시작해서 메인 함수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메인 함수의 첫 번째 문장은 copy, 두 번째 문장은 return이라는 변수를 정수형 변수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주문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커피를 드릴까요? 하고 1, 2, 3 중에서 하나를 주문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문은 손님이 올 때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인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문한 값은 커피라는 변수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커피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이용해서 커피 머신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커피 머신이라는 함수는 커피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함수인 것입니다. 커피 머신이라는 함수 역시 함수이기 때문에 가로 열고 소가로 닫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로 안에 커피라는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로 안에 있는 값을 일명 아규먼트 인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커피 값은 1 또는 2 또는 3이 될 것입니다. 그 커피가 갖고 있는 값을 커피 머신 함수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커피 머신 함수에서는 커피 값 1인지 2인지 3인지 값을 갖고 보통 커피를 타든 설탕 커피를 타든 블랙 커피를 타든 하나를 선택해서 커피를 만들 것입니다. 커피 머신 함수가 끝에 마지막 문장까지 실행이 되면 제로가 리턴될 것입니다. 이 리턴되는 값은 함수명이 받는 것입니다. 커피 머신이라는 함수명이 리턴되는 값 0을 받을 것입니다. 이 0은 다시 return이라는 정수형 변수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커피 머신 함수가 모두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다음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손님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와 커피 머신 함수 두 개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메인 함수에서 커피 머신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에서 하는 일은 커피 주문을 받고 또 커피를 손님에게 갖다 드리는 작업만 수행하는 것입니다. 커피를 만드는 일은 모두 커피 머신 함수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 여러 명이 커피를 주문할 경우에 커피 머신 함수와 메인 함수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shop include 문장인 것입니다. 먼저 커피 머신 함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커피 머신 함수의 return value는 integer인 것입니다. 리턴되는 value의 타입이 integer, 정수형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커피 머신이라는 것은 함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 즉 호출되는 함수로부터 넘겨받을 아규먼트인 것입니다. 정수형 데이터를 넘겨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버튼이라는 변수가 넘겨받고 있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종이컵을 준비하고 또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주문한 커피를 타는 작업 동일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붓고 스푼으로 저어서 녹이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커피 머신 함수인 것입니다. 물론 다음 슬라이드에 있지만 마지막 문장은 return 제로가 될 것입니다. 커피 머신 함수의 마지막 문장 return 제로인 것입니다. 커피 머신 함수가 이상 없이 실행됐다고 한다면 return 제로 문장이 실행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실행되면 호출한 함수에게 0을 리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인 것입니다. 메인 함수에서 커피와 return 변수를 정수형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A라는 손님이 온 것입니다. A라는 손님에게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주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문을 받은 값은 커피라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문받은 커피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커피를 만들 때는 커피 머신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커피 머신 함수를 호출하면서 아기먼트 값으로 커피 변수 값을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님이 주문한 커피에 해당하는 값인 것입니다. 1 또는 2 또는 3의 값을 커피 머신 함수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커피 머신 함수로 이동할 것입니다. 커피 머신 함수에 프로그램, 문장들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오는데 다시 이제 A라는 손님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B라는 손님이 또 온 것입니다. 그러면 B라는 손님에게 또 어떤 커피를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주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문을 받은 값을 커피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커피 만들기 위해서 커피 머신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문한 값은 커피라는 변수 값으로 커피 머신 함수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커피 머신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0이라는 값을 리턴할 것입니다. 0이라는 값은 함수명 커피 머신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 값은 다시 return이라는 정수형 변수에 저장될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메인 함수 하나만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한다면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고 또 커피 머신 함수 모든 문장을 기록한 다음에 다시 손님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문장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B라는 손님이 오면 또 커피 주문을 받고 커피 머신 함수에 해당하는 많은 문장들을 다시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C라는 손님이 오면 또 커피를 만드는 문장들 또 다시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커피 머신 함수와 메인 함수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커피 머신 함수, 즉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은 항상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내에서 한 번만 기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 문을 이용해서 B님에게 커피를 배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C라는 손님이 온 것입니다. C라는 손님이 왔기 때문에 커피 주문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커피인지 설탕 커피인지 블랙 커피인지 주문을 받을 것입니다. 주문 받은 값은 커피라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커피 머신 함수를 호출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커피 머신 함수를 호출해다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커피 머신 함수를 작성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쓴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여러 명이 와도 커피 머신 함수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커피라는 값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커피 머신 함수에서는 커피가 갖고 있는 값을 이용해서 커피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 return value의 값이 함수명에 전달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0의 값이 커피 머신이라는 함수명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함수명이 갖고 있는 값은 다시 return이라는 변수에 저장될 것입니다. 커피를 만들었기 때문에 프린트 펑션문을 이용해서 시인님에게 커피를 배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커피 머신 함수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커피 머신 함수가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실행되면 다시 호출한 문장 다음 문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시인님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인 함수와 또 커피 머신 함수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필요할 경우 커피 머신 함수를 항상 불러다만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메인 함수 하나만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는 될 수 있는 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은 모두 함수로 떼어내서 함수 단위로 독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함수의 모양과 활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함수는 다른 함수에서 호출을 할 것입니다. 호출하는 함수에서 이러한 함수에 아규먼트 값을 넘겨줄 것입니다. 아규먼트 값은 한 개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넘겨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규먼트 값을 넘겨받아서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return, 호출하는 함수에게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수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메인 함수와 또 플러스 함수로 나누어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sharp include 문장인 것입니다. 플러스 함수가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int 플러스인 것입니다. 플러스 함수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호출된 함수에 되돌려주는 값은 인티저, 정수형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플러스 함수는 플러스 함수를 호출한 함수로부터 아규먼트 값을 넘겨받을 것입니다. 두 개의 값을 넘겨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정수형 데이터 두 개를 넘겨받으면 정수형 변수 v1과 v2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함수에서 result라는 변수 정수형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v1 값, v2 값을 서로 더하는 것입니다. v1 값과 v2 값은 호출한 함수로부터 넘겨받은 값인 것입니다. 두 개를 더해서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플러스 함수가 자기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더한 값을 호출한 함수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메인 함수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return result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더한 값, 호출한 함수에 return,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인 함수인 것입니다. 메인 함수에서 합이라는 정수형 변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100과 200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은 v1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200은 v2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함수가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00과 200을 더한 값 300을 result, return해 줄 것입니다. 300은 함수명이 받는 것입니다. 플러스라는 함수명이 300을 받아서 다시 합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합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합의 값은 300일 것입니다. 합의 값을 출력하면 100과 200을 더한 결과는 300이다 라고 출력될 것입니다. 100과 200의 플러스 함수 결과는 300이다 라고 출력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는 먼저 메인 함수로 찾아갈 것입니다. 항상 프로그램의 시작은 메인 함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의 문장을 실행하면서 플러스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 함수를 호출하면 플러스 함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플러스 함수로 이동해서 플러스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다시 메인 함수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로 되돌아오는데 플러스 함수를 호출한 다음 문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항상 메인 함수에서 시작해서 메인 함수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타 함수를 메인 함수가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항상 우리가 int 플러스 함수, 즉 플러스 함수를 메인 함수보다 앞에 썼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기 좋게 메인 함수를 먼저 쓰고 플러스 함수를 뒤에다 쓴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함수가 뒤에 있는 경우인 것입니다. 메인 함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int 합이라는 변수 선언한 것입니다. 컴파일러가 컴파일링 할 것입니다. 다음 문장이 있는 것입니다. 합은 플러스 100, 200인데 플러스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함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플러스 함수는 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플러스 함수가 앞에 없었으면 뒤에 있겠지 하고 뒤로 찾아가지만 컴파일러는 뒤로 못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플러스라는 함수 나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는데 왜 호출하지? 라고 여기서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플러스 함수가 메인 함수 앞에 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메인 함수를 앞에다 쓰고 플러스 함수를 뒤로 빼기 위해서는 메인 함수 앞에 선언을 하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문장 int 플러스 int v1 int v2라는 문장을 메인 함수 앞에
샵 include 문장 바로 다음에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컴파일러에게 플러스라는 함수는 뒤에 나타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행하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인 함수 다음에 플러스 함수를 뒤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 함수의 형태와 호출 순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함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의 하나의 문장인 것입니다. 합 equal 플러스 100, 200이라는 문장이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함수로 이동할 것입니다. 플러스 함수로 이동하면 첫 번째 문장 int 플러스 int v1, int v2라는 문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수명 앞에 있는 int는 return value가 integer type이라는 것입니다. 함수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호출한 함수에 넘겨주는 value 값이 integer type이라는 것입니다. 플러스는 함수명인 것입니다. int v1과 int v2는 아기먼트 값인 것입니다. 호출한 함수로부터 넘겨받는 값인 것입니다. 물론 정수형 데이터를 넘겨받기 때문에 정수형 변수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함수의 본체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return 명령이 사용된 것입니다. 플러스 함수에서 연산한 리절트 결과를 호출한 함수에 return,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절트 값은 호출한 함수의 함수명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함수명에 전달되면 그 함수명에 전달된 값은 다시 합에 저장되는 형태인 것입니다. 플러스 함수 호출 과정 간단히 요약한 부분인 것입니다. 플러스 함수를 호출하면 아기먼트 값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100과 200이 호출한 함수로부터 플러스 함수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함수에서는 100과 200을 이용해서 더하기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더한 값 100 더하기 200을 더한 값 300은 호출한 함수로 리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알아보았던 메인 함수와 플러스 함수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플러스 함수가 먼저 나오고 메인 함수가 뒤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모습은 메인 함수를 맨 앞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또 메인 함수에서 프로그램이 끝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메인 함수를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항상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함수들을 미리 선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샵 include 문장 바로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플러스 함수를 선언한 것입니다. int 플러스 가로 열고 int v1, int v2, int 플러스 int v1, int v2를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내에서 플러스 함수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 함수는 앞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선언문에서 컴파일러는 플러스 함수가 뒤에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함수로 찾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인 함수를 맨 앞에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함수들을 미리 선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함수로 나누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shop include standard header 파일인 것입니다. calculator 함수를 하나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calculator 함수는 실질적으로 정수형 데이터를 연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return value도 integer일 것입니다. calculation 함수가 갖고 있는 argument 인수는 v1, v2, op 3개인 것입니다. 두 개의 데이터와 오퍼레이터를 메인 함수로부터 호출받는 것입니다. calculator 함수에서 정수형 변수 result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위 지문을 이용해서 케이스 1, 2, 3, 4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위 지문에서 1, 2, 3, 4 케이스를 결정하는 것은 OP 값일 것입니다. 오퍼레이터 값일 것입니다. 오퍼레이터는 호출하는 함수로부터 넘겨받는 값인 것입니다. 따라서 플러스이면 첫 번째 문장을 실행하고
마이너스이면 두 번째 문장 실행한 다음에 브레이크 명령에 의해서 케이스문 탈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나눗셈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브레이크문을 탈출하면 나눗셈 한 결과는 리절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리절트를 return, 호출한 함수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인 함수입니다. 정수형 변수 result O4 A, B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 문을 이용해서 계산 입력을 입력받는 것입니다. 더하기를 할지 빼기를 할지 곱하기를 할지 나누기를 할지 1, 2, 3, 4로 입력받는 것입니다. 스캔 펑션을 이용해서 입력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스캔 펑션을 이용해서 입력받는 값은 오퍼레이터라는 연산자에 저장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산할 두 개의 숫자를 입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띄우고 스캔 펑션을 이용해서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는 것입니다. 각각 정수형 데이터를 입력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A와 B에 저장될 것입니다. 두 개의 수치 데이터를 입력받고 연산자를 입력받으면 이제는 calculator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계산은 모두 calculator 함수에서 하는 것입니다. calculator 함수에 넘겨주는 인수값은 A, B, 입력받은 두 개의 수치 데이터와 입력받은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calculator 함수로 이동할 것입니다. calculator 함수를 모두 수행하고 난다고 한다면 return 되는 값, result 값, 연산한 값을 return 해줄 것입니다. 그 return 값은 함수명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함수명에 저장된 것은 res라는 정수형 변수에 저장될 것입니다. 그 결과 res가 갖고 있는 값을 프린트 펑션 문을 이용해서 정수형 형태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변수라는 것은 로컬, 즉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변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 즉 글로벌에서 통용되는 변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역 변수는 한정된 지역, 로컬에서만 사용되는 변수인 것입니다.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 즉 글로벌에서 사용되는 변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안에 A라는 변수가 정수형으로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A라는 변수에는 함수 안에서만 통용되는 변수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함수에서는 A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수1, 함수2 밖에서 B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B라는 변수는 전역 변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라는 변수가 특정 함수에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B라는 변수는 함수1, 함수2에 속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B라는 변수는 함수1에서도 통용되는 변수이고 함수2에서도 통용되는 변수인 것입니다.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공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역 변수 A를 선언한 것입니다. 또 함수 1 내에서 지역 변수 A를 선언한 것입니다. 함수 2에서는 A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A는 전역 변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역 변수 A는 함수 1과 함수 2에서 통용되지만 함수 1 내에서 선언된 A라는 변수는 로컬 변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함수 2에서 사용되는 A라는 변수는 전역 변수로 선언된 A라는 변수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와 관련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함수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function 1이라는 함수와 main 함수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shop include standard io.header 파일 문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A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치 100을 저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전역 변수인 것입니다. A는 function 1 함수에 속해 있는 변수도 아니고 main 함수에 속해 있는 변수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global variable, 전역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function 1 함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function 함수는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a는 local variable, 지역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초기치 200을 저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치 200을 프린트 펑션 문장을 이용해서 모니터에 출력하는 함수인 것입니다. 리턴 밸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프린트 펑션문을 이용해서 a라는 변수값을 모니터에 출력하면 자신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호출한 함수로 리턴해 줄 값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리턴문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인 함수입니다. 펑션은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호출한 후에 프린트 펑션문을 이용해서 a라는 변수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 main 함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main 함수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function1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function1 함수로 갈 것입니다. 넘겨주는 인수값, 아규먼트 값은 없는 것입니다. function1 함수에서 a를 선언하고 200을 저장한 것입니다. print 펑션을 이용해서 a 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a 값은 100이 아니라 200이 될 것입니다. a 값은 200이 출력될 것입니다. 펑션은 함수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print 펑션 문장, 펑션은 함수 호출 다음 문장으로 오는 것입니다. print 펑션을 이용해서 a 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a 값은 전역 변수 a 값, 즉 10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니터에 100이 출력될 것입니다. 함수의 반환값과 매개 변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반환값에 관련된 부분, return value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반환값이 있는 함수도 있을 수 있고 반환값이 없는 함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return value가 함수마다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특정 함수가 실행한 결과를 호출한 함수로 특정 값을 리턴하고자 할 때 return 명령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return하고 변수명을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return하고 특정 상수를 기록해도 이러한 상수값이 바로 호출한 함수에 리턴되는 것입니다. function은 함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앞에 int라는 명령은 function은 함수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호출한 함수로 되돌려주는 값이 int죠. 정수형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functional 함수에서는 result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치로 100을 저장한 것입니다. 그 초기치 100을 호출한 함수에 return 해주는 것입니다. result 값이 return 되는 것입니다. 100이 호출한 함수에서의 함수명에 return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함수명에 return 된 값은 합이라는 변수에 다시 저장되는 것입니다. 펑션 1이 수행한 return이라는 결과, 즉 result라는 결과가 합이라는 변수에 자연스럽게 반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환값 return value가 없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함수라고 해서 return value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return value가 없는 경우에 int 대신에 void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return하는 value가 없다는 것입니다. 펑션은 함수는 print 펑션문을 이용해서 void 함수를 실행하라는 문장을 출력, 디스플레이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다른 작업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return value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return value가 없는 경우에 void라는 명령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int라고 기록하고 싶다고 한다면 int라고 기록하고 print 펑션 문장 바로 다음에 return 0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return 0의 의미는 0을 전달해 준다기보다는 정상적으로 function 1이라는 함수가 실행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와 return value가 없는 함수가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sharp include 문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 void 펑션으로서 function 1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void 펑션이기 때문에 return value가 없는 함수인 것입니다. void 펑션 1에서는 하는 작업이 print 펑션문을 이용해서 void형 함수는 돌려줄 게 없음이라고 출력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특별히 수행한 작업 결과를 넘겨줄 필요가 없는 함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return value가 없는 함수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함수는 return value가 integer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function2 함수인 것입니다. function2 함수에서는 단순히 100이라는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인 것입니다. 메인 함수인 것입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인 함수에서 펑션 1을 호출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펑션 1에서는 자기의 작업만을 수행할 것입니다. 리턴되는 밸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void형 함수는 돌려줄 게 없음이란 문장만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인 함수에서 펑션 2를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펑션 2 함수를 호출하면 펑션 2 함수로 갈 것입니다. 펑션 2 함수를 실행한 결과는 return 100인 것입니다. 따라서 100을 리턴할 것입니다. 100이 function 2라는 이름에 리턴되는 것입니다. 이 100이라는 값은 다시 a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a 값이 100이 되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문을 이용해서 a를 모니터에 출력하면 100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int형 함수를 호출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void형 함수를 호출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함수의 반환값 return value와 파라메타 매개 변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 전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call by value 방식과 call by reference 또는 call by address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call by value 방식은 말 그대로 value, 값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호출하는 함수가 호출되는 함수에게 값 그 자체를 전달해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값을 전달한 호출하는 함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인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이 call by reference 방식인 것입니다. 즉, 어드레스를 전달해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호출하는 함수에서 호출되는 함수에게 어드레스 값을 넘겨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소 값을 넘겨주기 때문에 값을 전달한 곳에, 즉 호출한 함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개 변수 전달 방법 중에서 call by value, 즉 값을 그대로 전달하는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shop include 문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function 1인 것입니다. function 1인데 return value가 없기 때문에 void 타입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argument 인수 a가 있는 함수인 것입니다. 호출하는 함수로부터 a 값을 넘겨받을 것입니다. a는 a 플러스 1, a 값을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그 증가시킨 a 값을 모니터에 출력하는 함수인 것입니다.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에서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하고 10을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펑션 1을 호출하는 것입니다. 펑션 1을 호출하면서 a의 값을 넘겨줄 것입니다. a의 값은 10인 것입니다. 10을 int a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값을 그대로 넘겨주는 방식을 call by value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을 넘겨받으면 10에다 하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11이 되는 것입니다. 모니터의 print 펑션을 이용해서 a 값을 출력하면 11이 출력될 것입니다. 다시 return 될 것입니다. print 펑션 문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print 펑션 문에서 a 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a 값은 그대로 10인 것입니다. a 값이 11이 된 것은 펑션 1에서 11이 된 것입니다. 메인 함수에서 a 값은 그대로 10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니터에 10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용어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파라메타, 매개 변수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argument, 인수, 인자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개 변수, 파라메타와 argument는 보통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한다고 한다면 매개 변수, 파라메타는 변수인 것입니다. argument는 인수가 되는 것입니다. 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펑션 1에서 a라는 것은 일종의 변수인 것입니다. 이 a 그 자체를 지칭할 때는 파라메타라고 지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a 값은 10이 되는 것입니다. 10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10을 넘겨주는 때
이러한 10이라는 값을 지칭할 때 보통 아규먼트, 인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void 펑션 1에서도 a라는 변수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a를 파라메타라고 호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10이라는 데이터를 넘겨받으면 a가 1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규먼트, 그 10이라는 데이터는 아규먼트인 것입니다. a는 변수이지만 값을 넘겨받을 때는 value,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인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만약에 아규먼트와 파라메타를 구분해서 쓴다고 한다면 a는 파라메타인 것입니다. 맥의 변수 그 자체인 것입니다. a가 10이 돼서 10을 전달할 때는 10이 전달된다. 즉 아규먼트 10이 전달된다 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파라메타와 아규먼트 그냥 혼용해서 쓴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개 변수 전달 방법 중에서 call by reference, call by address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은 shop include 문장인 것입니다. main 함수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in 함수부터 실행되는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하고 초기치 10을 저장한 것입니다. 다음 펑션은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출하는데 넘겨주는 값이 a가 갖고 있는 10이라는 밸류 값이 아니라 a의 번지인 것입니다. a 번지에 10이 저장되어 있는데 저장된 10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a 번지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a 번지를 넘겨줄 것입니다. 펑션 1으로 가는 것입니다. 펑션 1에서는 a 번지를 넘겨받는데 포인터 변수가 넘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넘겨받는 값이 번지이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가 선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터리스크를 붙인 것입니다. 다음 실행문에서 에스터리스크는 항상 무엇이 가리키는 곳에라는 의미를 부여하라고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따라서 A가 가리키는 곳에 A 번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입니다. A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 10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A 번지에는 10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하기 1을 하면 11이 되는 것입니다. 11을 다시 A의 번지, A가 가리키는 곳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A 번지에는 11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A 번지 값을 출력하면 11이 출력될 것입니다. 펑션 1 함수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메인 함수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문을 만난 것입니다. 다시 A 값을 출력하라는 문장인 것입니다. A 값의 초기 값은 10이었지만 호출된 함수 펑션 1에서 A 번지에는 11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 번지에는 11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A 데이터 값은 11인 것입니다. 똑같이 11이 출력될 것입니다. call by value 방식에서는 호출된 함수에서의 문장 실행 결과가 호출한 함수에 영향을 전혀 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call by reference, call by address 방식에서는 A 값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호출한 함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수의 return value와 파라메터에서 call by reference 방식, call by address 방식에 관련된 내용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main 함수가 void형으로 선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main 함수에서는 a라는 초기 값을 10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A 번지에 10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메모리에 A 번지가 할당될 것입니다. 물론 메모리에는 0, 1, 2, 3, 4라는 절대 번지가 이진수 형태로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100번지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지에 10이 초기치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10을 저장하고 펑션 1을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펑션 1을 호출하는데 넘겨주는 값이 A라는 데이터, A 번지에 저장된 10이라는 데이터가 아니라 A 번지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100번지를 넘겨줄 것입니다. 100번지를 갖고 펑션 1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펑션 1에서 포인터 변수 A가 100번지 주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value가 아니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터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실행문에서의 에스터리스크는 항상 무엇이 가리키는 곳에 라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A가 가리키는 곳에, 즉 100번지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00번지에 저장된 데이터는 10인 것입니다. 10을 읽어와서 1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11이 될 것입니다. 11을 다시 A가 가리키는 곳에, 즉 100번지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100번지에 100번 동일한 번지인 것입니다. 11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값 10은 사라질 것입니다. 10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A번지에는 11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call by reference 방식에 의해서 어드레스를 전달할 경우에는 그 어드레스 값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개 변수 전달 방법, 즉 call by value 방식과 call by reference 방식 비교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분석하기 전에 두 개의 변수 값을 교환하는 알고리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0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B가 20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A 값과 B 값을 서로 교환하고 싶은 것입니다. A에 B 값 20을 저장하고 B에 A 값 10을 저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쉽게 B는 A에 저장하고 A는 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B가 A에 저장되기 때문에 B20이 A에 저장되기 때문에 A는 20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A가 B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A는 이미 20으로 바뀐 것입니다. B도 20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A에 20 B 값을 저장하고 B에 A 값 10을 저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른 결과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변수 값을 수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에는 또 다른 하나의 임시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temp라는 변수에 잠시 a라는 값을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a라는 값은 바뀌어도 temp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temp 값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b 값을 a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b 값은 20, a가 20이 될 것입니다. A 값은 바뀐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템프에 원래의 A 값이 있는 것입니다. 템프 값을 B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템프 값 A 값은 원래 10이었던 것입니다. B는 10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 A는 20, B는 10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include 문장입니다. 펑션 1 함수인 것입니다.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문자형 변수인 것입니다. 캐릭터형의 A라는 변수와 캐릭터형의 B라는 변수인 것입니다. 호출하는 함수로부터 A 데이터, A의 밸류 값과 B라는 밸류 값을 전달받을 것입니다. call by value 방식에 의한 함수인 것입니다. 두 개의 변수 값, A가 갖고 있는 값과 B가 갖고 있는 값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임시라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정의해서 쓰는 것입니다. 임시의 A 값을 잠시 저장하는 것입니다. B 값을 A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B 값과 A 값을 바꾸는 것입니다. A 값은 바뀐 것입니다. 그렇지만 A의 원래의 값은 임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에 저장된 문자 데이터를 B에 저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A와 B 값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void function to 함수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파라메타가 포인터 변수로 선언된 것입니다. call by reference 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드레스를 넘겨받을 것입니다. A 번지와 B 번지를 넘겨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두 개의 번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임시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A 번지에 저장된 데이터가 임시에 잠시 저장되는 것입니다. B 번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A 번지로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임시에 잠시 저장되어 있던 A 번지의 데이터를 B 번지에 저장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펑션 1과 펑션 2 함수 선언한 것입니다. 메인 함수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실행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문자형, 즉 캐릭터형 변수 x와 y를 선언하고
초기 값으로 대문자 a와 대문자 z를 저장한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 문을 이용해서 원래의 값, x 값과 y 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a와 z 값, x는 a, y는 z가 출력될 것입니다. 다음은 펑션 1을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펑션 1을 호출하면서 x 값과 y 값, 그 데이터 밸류 그 자체, 문자 데이터 a와 z를 a와 b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펑션 1에서는 a와 b 값을 서로 교환할 것입니다. a는 원래 large a 값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b는 large z 값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펑션 1이 실행되면서 a의 z값이 저장되고 b의 a 값이 저장될 것입니다. a와 b 값이 바뀐 것입니다. 펑션 1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프린트 펑션 문을 이용해서 x와 y 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x와 y 값은 a와 z 그대로인 것입니다. 펑션 1 함수를 실행했지만 펑션 1 함수에서는 a와 b 값을 바꾼 것이지 x와 y 값을 바꾼 것이 아닌 것입니다. x번지와 y번지 그리고 a번지와 b번지는 전혀 다른 메모리 공간인 것입니다. a와 b 값이 바뀌었다고 해서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인 x와 y 값이 서로 교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된 결과대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펑션 2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call by reference 방식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x 번지와 y 번지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x 번지를 a가 전달받는 것입니다. y 번지를 포인터 변수 b가 전달받는 것입니다. 전달을 받아서 a 번지와 b 번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x 번지와 a 번지는 동일한 번지인 것입니다. y 번지와 b 번지는 동일한 번지인 것입니다. 동일한 메모리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 번지의 데이터와 b 번지의 데이터를 바꾸면 x 번지의 데이터와 y 번지의 데이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x와 y를 출력하면 x는 z, y는 a로 서로 교환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학습했던 프로그램에서 call by value에 의한 프로그램 실행 결과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함수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문자형 변수 x와 y를 선언하고 초기치 a와 z를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x 번지와 y 번지에는 각각 대문자 a와 대문자 z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펑션은 함수를 호출하면서 x 값과 y 값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x의 번지와 y 번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x에 저장된 값 대문자 a와 y에 저장되어 있는 값 대문자 z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value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문자 a는 a라는 문자형 변수에 전달될 것입니다. 대문자 z는 b라는 문자형 변수에 전달될 것입니다. a라는 변수에 a가 전달된 것입니다. b라는 변수에 z가 전달돼서 저장된 것입니다. 펑션 1에서 a와 b 값을 교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a와 b 값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b 값이 a에 저장되고 a 값이 b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a에 z, b에 a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x번지와 y번지 그리고 a번지와 b번지는 서로 전혀 다른 메모리 공간인 것입니다. a 값과 b 값을 바꿨다고 해서 x 값과 y 값이 바뀌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call by value 방식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했기 때문에 원하는 의도대로 x 값과 y 값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call by reference 즉 call by address 방식에 의한 실행 결과 간단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함수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문자형 변수 x와 y를 선언하고 초기치로서 대문자 a와 대문자 z를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형 변수 x와 y에는 초기치로서 a와 z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펑션 2를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출하면서
X번지와 Y번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X번지를 100번지, Y번지를 101번지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지가 A라는 포인터 변수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101번지가 B라는 포인터 변수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A번지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와 B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A번지는 100번지인 것입니다. B번지는 100번지인 것입니다. 100번지와 101번지의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100번지와 101번지의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Z는 100번지로, A는 101번지로 저장될 것입니다. X번지와 Y번지 값도 Z와 A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X번지와 Y번지, A번지와 B번지에서 X번지와 A번지는 동일하게 100번지인 것입니다. Y번지와 B번지는 동일하게 101번지인 것입니다. 어드레스를 트랜스퍼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에 콜 바이 밸류 방식보다는 콜 바이 레퍼런스 방식을 적용하면 쉽게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수 부문에서 학습한 내용과 관련되는 예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구단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5단을 출력하고 싶으면 5를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키보드로부터 5를 입력받아서 5단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키보드로부터 6을 입력받으면 6단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의 함수로 구현하면 각각의 단만 지정하면 그 단에 해당하는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샵 include 문장입니다. 구구단이라는 함수가 새롭게 선언된 것입니다. 물론 매개 변수는 단이라는 매개 변수인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인 것입니다. 메인 함수로부터 단이라는 값을 전달받을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i 선언하는 것입니다. 루프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i는 1에서 9까지 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구구단 형식으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단은 %ed 두 자릿수로 먼저 출력되는 것입니다. 5단이면 5, 1은 5, 5, 2는 10, 6단이면 6, 1은 6, 6, 2는 12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값이 먼저 출력되는 것입니다. 곱하기 그대로 표현될 것입니다. 다음은 i 값이 1에서 9까지 변하는 것입니다. 5단이라면 5, 1은 5, 5, 9, 45까지 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최종 equal 다음의 값은 곱한 값인 것입니다. 단과 i 값을 곱한 것을 출력하면 구구단을 우리가 보기 좋게 모니터에 출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로부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input이라는 정수형 변수 선언한 것입니다. 다음에 키보드로부터 몇 단을 출력할지를 입력받기 위해서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출력하고 싶은 단을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올리는 것입니다. 스캔 펑션을 이용해서 출력하고 싶은 단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 단은 input이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단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호출하면서 몇 단을 출력할지 input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예제는 대소문자 변환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자열을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입력된 문자열에서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꿔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문자를 소문자로,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프로그램 분석하기 전에 먼저 대문자를 소문자로, 또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알고리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A의 ASCII 코드는 65번인 것입니다. 소문자 A의 ASCII 코드는 97번인 것입니다. 97에서 65를 빼면 32가 되는 것입니다. 대문자 B의 ASCII 코드는 66, 소문자 B의 ASCII 코드는 98인 것입니다. 역시 하나씩 증가하기 때문에
소문자 B의 아스키 코드에서 대문자 B의 아스키 코드를 빼면 32가 되는 것입니다. 대문자와 소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의 차이는 32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아스키 코드 값에 32를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65에 32를 더하면 97이 되기 때문에 대문자가 소문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역으로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어진 아스키 코드 값에서 32를 빼면 되는 것입니다. 98에서 32를 빼면 66, 즉 소문자가 대문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include 문장입니다. upper 함수와 lower 함수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upper 함수에서는 호출하는 함수로부터 하나의 문자 데이터를 전달받을 것입니다. 그 문자 데이터가 대문자이면 소문자로, 소문자이면 대문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upper 함수는 주어진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에서 소문자 A에서 대문자 A를 뺀 값, 즉 32를 빼는 함수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함수인 것입니다. 소문자 예를 들면 전달받은 문자가 소문자 A라고 한다면 A의 값은 97, CH 값은 97이 되는 것입니다. 97에서 32를 빼면 65, 대문자 A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로우 함수입니다.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는 함수일 것입니다. 전달받은 CH 값에 32를 더하는 것입니다. 대문자 A에 32를 더하면 소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 로우 함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바로 호출하는 함수에 리턴해 주는 것입니다. 로우 함수에서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서 바로 호출하는 함수에 리턴해 주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문자열을 입력받기 위해서 문자형 배열 in을 선언한 것입니다. 물론 메모리 공간의 개수는 100개인 것입니다. 또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출력 배열도 선언한 것입니다. out이라는 배열을 선언하고 메모리 공간을 100개로 설정한 것입니다. 문자형 변수 ch 선언한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i 선언하고 초기치를 0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키보드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 문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날려주는 것입니다. 문자열을 입력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100자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캔 펑션을 이용해서 %s 스트링 서식 제어 문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키보드로부터 들어오는 문자열은 in이라는 배열에 저장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 while문이 작성된 것입니다. 두 while문이기 때문에 두 문에서 작성된 문장들은 한 번은 실행되는 것입니다. 다음 실행 여부는 while문의 조건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두 문에서 먼저 첫 번째 문장인 것입니다. ch의 문자형 변수에 배열 in에 0, i의 초기치는 0이었던 것입니다. 0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서 ch라는 문자형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읽은 문자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앰퍼스앤드 연산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수루일 때만 수루가 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조건 모두 수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읽어온 문자의 아스키 코드가 대문자 A의 아스키 코드와 같거나 크고 또 Z와 같거나 Z보다 작다면 대문자라는 것입니다. A와 Z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두 개가 모두 수루를 하면 대문자이기 때문에 로어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소문자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온 문자 CH를 소문자로 바꿔서 출력 배열, out 배열의 0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문자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읽어온 문자가 A와 같거나 A보다 크고 또 Z와 같거나 Z보다 작다고 한다면 A와 Z 사이 소문자 내에 포함되는 문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문자인 것입니다. CH가 소문자이기 때문에
어퍼 함수를 호출해서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아웃 배열, 출력 배열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문자도 아니고 영문자, 대문자도 아니고 영문자, 소문자도 아닌 경우에는 다른 문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변환하지 않고 ch 값을 그대로 출력 배열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I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I 값을 증가시키면 0번 메모리 공간에서 1번 메모리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문이 있는 것입니다. while에 의한 조건식 null 제로가 아니면 not equal인 것입니다. null 제로가 not equal, ch 값이 null 제로가 아니면 계속 두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null 제로라는 것은 문자열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문을 반복하면서 계속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꿀 것입니다. i가 1이기 때문에 1번 메모리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ch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ch 값이 대문자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소문자, 로우 함수를 호출해서 소문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음 읽은 문자 데이터가 소문자라고 한다면 대문자로 바꾸어서 출력 배열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대문자도 아니고 소문자도 아니고 영문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문자 그대로 출력 배열에 저장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면 입력한 모든 문자를 대상으로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꿀 것입니다. 출력 배열의 마지막에 널 문자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문자열의 끝에는 항상 널 문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출력 배열에 저장된 값을 %string, %s의 형식으로 출력하면 변환된 문자열이 출력될 것입니다. 이번 챕터에서 학습한 내용 요약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수에 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함수는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함수로 작성하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다 쓰면 매우 편리한 것입니다.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메인 함수와 여러 개의 함수로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함수의 단위로 실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함수에서는 아규먼트, 인수의 개념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호출하는 함수가 호출받는 함수에게 value나 또는 reference, 어드레스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개 변수라는 개념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개 변수가 받는 것입니다. 또 매개 변수를 통해서 어떠한 value나 어드레스를 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함수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return할 값이 있다고 한다면 return 명령을 이용해서 그 value 값을 return해줌, 즉 반환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함수는 항상 함수 이름 다음에 소괄호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괄호가 있으면 그러한 변수는 항상 함수명이라는 것입니다. 함수를 정의하고 또 함수를 사용하는 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이라는 문장이 있는 것입니다. 합은 플러스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플러스 함수를 호출하면서 100과 200이라는 인수, 아규먼트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각각 v1과 v2가 받을 것입니다. 플러스 함수에서는 v1과 v2 값을 이용해서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v1과 v2 값을 더해서 그 결과값을 리절트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리절트 값은 호출한 함수의 return,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로컬 베리어블과 글로벌 베리어블이 부르는 것입니다. 로컬 베리어블은 특정 함수에서만 통용되는 변수인 것입니다. 글로벌 베리어블은 프로그램 전체에서 통용되는 변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수의 반환값, 함수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반환할 값, return value가 있다고 한다면 return 명령을 이용해서 그 값을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려줄 값이 없는 경우에는 함수 이름 앞에 void라고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매개 변수 전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콜 바이 밸류 방식과 콜 바이 레퍼런스 방식인 것입니다. 콜 바이 밸류 방식에서는 값 그 자체를 전달하기 때문에 호출하는 함수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콜 바이 레퍼런스 방식에서는 어드레스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호출하는 함수의 데이터 값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